검찰 송치, 그것은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사건의 관할이 경찰에서 검찰로 이전된 절차적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에 송치했으니 이제 재판만 남았다. 혹은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두 판단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임동환 변호사입니다. 송치란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사에게 이송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치는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혐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수사 단계의 이송일 뿐입니다. 이제 검사가 사건을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것인지, 불기소로 종결할 것인지 판단의 문이 하나 더 열려있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기억이 아닌 기록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경과하면 왜곡되거나 소실됩니다. 분명히 존재했다고 확신했던 사실이 막상 확인해보면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본인이 어떤 표현으로 진술했는지, 제출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제출 자료,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금융거래 내역, 현장 사진 및 영상까지 시계열로 배열해 두십시오. 검찰 단계에서는 진술의 인상보다 기록의 정합성이 훨씬 결정적인 방어수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쟁점을 압축하는 작업입니다. 사건 전체를 일괄부인하면 강경한 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 다툴 부분,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폭행의 고의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습니다. 방어는 전면 부인이 아니라 정확한 쟁점 특정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검사가 검토할 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가 법정에서 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갖고 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정상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는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에 올라간 사건이 다시 경찰 수사 단계로 환송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송치 이후 결과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태도가 가장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견서입니다. 의견서는 수사 기록 위에 올려놓는 수사 결과에 대한 법적 반론입니다.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바쁜 검사가 사건을 다시 펼쳐서 검토하도록 만드는 논리적 자료입니다. 필요성 있는 의견서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쟁점이 무엇인지 간결하고 명확하게 특정합니다. 둘째, 해당 쟁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첨부합니다. 셋째, 왜 기소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혹은 왜 처분의 수위가 달라져야 하는지를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연결합니다. 근거만 있고 결론이 없으면 자료 목록에 불과합니다. 의견서는 그 둘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법적 문서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태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는 그대로 기록에 반영됩니다. 소환 연락을 회피하는지, 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지연하는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는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변동되는지, 이러한 행동들은 사건 외부의 사정처럼 보이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의 내부 요소로 편입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접촉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그 방식이 적절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회유 시도로 평가되어 별도의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검찰 단계는 장기간 정체된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시점에 갑자기 급박하게 전개가 됩니다. 출석 요구가 도달하고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오고 피해자 측 의견이 접수됩니다. 그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금융기관마다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법인 관련 자료는 담당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며 휴대전화 데이터는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검찰 송치 이후 대응의 핵심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아직 검사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혹시 귀하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되었습니까?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원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도를 걷는 프로 집단 동인이 그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임동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